안녕하세요. 모니카 박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협회 가을축제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60대를 이상을 위한 부동산 전략에 대해 전진수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진수 변호사님은 고려대 법학과, 수니 경영대학원, 그리고 위스콘신대 로스쿨을 졸업하셨습니다. 부동산 및 상법 전문 변호사로 그리고 CPA로 지난 30년간 일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전진수입니다. 여기서 또 옛날에도 이제 뵙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우리 부동산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스타디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시니어를 위한 어떤 부동산 전략,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필요한 전략이 어떤 우리가 초이스가 있냐 뭐 하면 지금 잠깐 이제 증여를 하거나 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또 트러스트를 만들거나 준비 없이 또 사망하신 경우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 화면을 좀 회장님 좀 지금은 아직은 좀 클로즈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먼저 몇 분의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는 많이 케이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몇 분을 제가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이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자기도 그렇고 손님의 경우도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몇 분을 이제 그 모델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예를 들면 성함이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딸이 효녀 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들은 있어도 있지만 뭐 효녀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은 이제 60이 물론 넘으셨지만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60이 넘으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60 넘어서 어떻게 이 은퇴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냐 하는 이제 하시는 분이 이미자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법만 이제 하면 좀 그러니까 이름이 전직 여배우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명한 졸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졸리 뭐 안젤리나 졸리 연상이지만 졸리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졸리는 이제 그 자녀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졸리는 다 주로 양자가 많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많아서 이제 졸리 같은 경우는 양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사업 비즈니스를 해서 맨하탄에 콘도도 한 몇 채 가지고 있고 또 요새 핫한 그 허드슨 강변 이스트 쪽에 자꾸 요새 콘도미니엄 생기고 하는데 그쪽에 뭐 커머셜 빌딩도 옛날에 초기에 투자해서 한 두어 채 갖고 있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우나라는 분은 그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돈은 이제 많이 벌으셨는데 자녀가 지금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분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뭐가 있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초이스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우리가 한번 이 강의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회장님 조금 전에 하셨던 우리가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 화면을 좀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명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뭐냐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경우가 내 집 갖고 있으니까 집이 이제 뭐 딴 건 없고 내 집 있는데 그거 내 이름으로 60 넘었는데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그냥 갖고 있기 그렇다. 내 자녀 명의로 변경해 달라, 디드 체인지해 달라.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유언장 작성해 달라. 유언장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신탁이라는 거, 트러스트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한테 사실 생소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라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이거 생소해서 만들어 관심은 있는데 이건 뭐 내가 뭐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아이 바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거 뭐 있냐 이러다가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요구를 하죠.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제가 왔을 때 손님 보고 증여를 해달라.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증여를 제일 원하는지 예를 들면 이미자 선생님이 원하는지 아니면 또 졸리 배우가 원하는지 아니면 트럼프 사업가가 원하는지 아니면 또 나훈아 가수분이 원하는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통 그런 경우는 딸이 있고 딸이 이제 효녀인 이미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이스가 어떤 거를 하겠냐 그러면 나는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이미자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 명의를 내 딸 누구를 정지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 디드상에서 등기상에서 그분 이름은 빠지고 정재은 이름으로 등기가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왜냐하면 등기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재산이 있냐 물어보면 나 재산 없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주로 원하시는 게 그 메디케이드나 뭐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비용이 나갈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또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내 딸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좋죠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 지금 일단은 모기지가 좀 남아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모기지가 있으시면 사실은 등기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모기지 은행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법적으로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바꾸면 계약 위반이 되죠. 모기지 하는데. 그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바꾸는데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모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증여를 하니까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등기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등기 명의 변경 서류를 만들어 갖고 등기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옥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그 2주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다 끝나냐 하면 증여세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 증여세 그, 그 다음 해에 보고하게 되겠죠. 증여세를 보고하는데 그렇게 증여세 보고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면세점이 많아요. 여기에는 부모가 자식 간에 증여를 했을 때는 지금은 그동안에는 뭐 천 몇백만 불 있고 연방은 저 뉴욕 스테이트는 500만 불까지가 증여세 면제했지만 그 요새는 이제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증여세 이거 한도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 불로 낮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제출이 돼 있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증여 계약서 작성하면 이미 이제 그때서부터는 등기가 이미 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등기 변경을 하게 되면 즉시로 우리가 이제 팔 수가 있죠. 그 따님 이름으로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빠르죠. 빠르고 그리고 법원에서 나중에 이분이 뭐 나중에라도 돌아가시더라도 상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미국에는 지금 누가 돌아가시면 법원에서 다 상속 절차를 신청을 해서 판사 사인을 받아야지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 빨라도 뭐 4, 5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걸리고 늦으면 몇 년씩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팔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등기 변경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이런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리스팅에 올리셔가지고 바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는 뭐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증여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등기하는 레코딩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 비용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증여세 보고하는 거 이제 회계사님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증여세를 가 나오지만 그거를 다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여세를 안 내게 돼요. 웬만한 거는 여기 금액이 미달되는 거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기 뭐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졸리나 이런 사람 여배우나 이런 졸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뭐 다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양자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정의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면 지들끼리 싸울 테고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으로 남겨갖고 비밀로 다 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뭐 미리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싸울 거 아닙니까? 자녀들끼리.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언장을 만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야 됩니다. 바로 팔 수가 없어요. 법원에 가야 돼요. 그 유언장을 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가면 여기는 한국하고 좀 다르게 법원 내에 서로게이트 코트라고 있어요. 서로게이트 그 상속 법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퀸즈 카운티 같은 데는 그냥 그 퀸즈 카운티 수프림 코트 그 안에 6층에 그냥 있어요. 서로게이트 코트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유언장을 갖다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같은 이런 거 다 적어내고 이런 걸 이제 다 적어내서 그 윌이 있으면 거기에는 윌에는 반드시 이그제큐터라 그래가지고 윌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윌 집행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다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신청하는데 피티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letter of testamentary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돈 다 낸 뭐 빚진 게 있냐 그리고 빚 같은 게 다 갚았냐 그리고 재산이 맞냐 가족 관계가 맞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을 만하다.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그 오더를 이렇게 내서 그이 이제 허가 절차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터 오브 테스트먼트리를 피티션을 해서 레터 오브 테스트먼트리라고 이그제큐터라고 돼 있는 그 집행인 당신이 재산을 처분해도 좋다 하는 것을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이 부동산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동산을 내놓고 그분이 사인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절차가 거치기 전까지는 클로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걸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사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임명하는 그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유언장 작성했을 때는 유언에다가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주겠다. 내 아들 중에서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얘한테는 주기 싫고 쟤한테는 얼마 주고 이런 걸 이제 다 작성하고 유언은 뭐 보통 공개하기도 하지만 놔뒀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는 법원에서 그런 판사가 사인을 받은 상속 절차가 완료가 돼야지 그때 이제 재산을 우리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뭐 유언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오면 상담하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을 이제 하죠. 근데 유언장을 보통은 또 좀 혼동하시는 게 부부가 있으면 부부별로 다 작성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언장은 개인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두 명이 부부가 뭐 똑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뭐 20년을 더 사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은 개인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작성하시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데는 그 유혹에는 두 명의 증인이 유언을 사인하시는 것을 또 그 앞에서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유언을 법원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합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두 분 앞에서 사인한 사람 맞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능하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좀 좀 편하다고 이렇게 그냥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공정도 받고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딴 사람한테 사인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졸리나 이런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고 여배우 졸리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이제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가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서 맨하탄에 콘도미니엄도 한 두 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또 허드슨 야드나 아니면 또 이쪽 이스트 리버 쪽에 커머셜도 한 두 개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은 이거 좀 뭐 그냥 단순히 유언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는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서 이제 트러스트를 생각해 보게 되죠. 사람들이 트러스트 자꾸 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트러스트 서류를 만듭니다. 트러스트 서류를 만들어요. 트러스트 서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뭐 보통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세틀러라고 하는데 세틀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틀러가 이제 트러스티를 정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베니피셔리 이걸 결국에는 재산을 받는 사람 베니피셔리 이렇게 이제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또 필요한 원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트러스트가 뭐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living trust 그리고 revocable trust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리고 또 트러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보통 교민들의 경우에는 living trust를 보통 하는데 living trust는 뭐냐면 살아 있을 동안에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living trust고 반대는 testamentary trust라고 해서 유언에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트러스트 만들어라. 그런 게 이제 testamentary trust인데 사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 living trust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revocable, irrevocable 있는데 revocable은 취소할 수 있다. 내가 트러스트 지금 만들고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한다. 그 irrevocable은 내가 지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취소 못한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손님이 오면 어떤 거를 하시라 그러냐면 예를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 irrevocable을 권장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놨지만 지금 만들어놨지만 내가 20년 후에 뭐 새로 누구 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거 다 별로야. 새로 나한테 줘 다. 그렇게 해갖고 다시 유언장 하나 만들면 유언장을 새로 만들면 옛날 거는 다 무조건 무효고 새로 만든 게 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에는 첫 번째 들어갈 때 여태까지 만든 유언장은 다 무효다. 그런 문구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요. 유언장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걱정이 되잖아요. 또 언제 아버지가 한 20년 후에 또 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유언장 다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또 트러스트도 만들었는데 또 다시 바꾸면 어떡하냐. 리버커블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버커블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취소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이 리버커블을 만들면.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만들면 또 그러면 이 리버커블을 만들면 차이가 뭐냐. 이 리버커블을 만들면 트러스트 만든 시점에 자기 손에서 소유권이 떠나는 겁니다. 이 트러스트 만든 이 지금 같은 트럼프라고 그러면 트럼프 씨의 컨트롤이 떠나요. 내가 한번 이르버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네피셔리가 자기들이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한테 그냥 그러면 아들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죽어야지 아들 거고 그 사이에는 뭐 트러스티가
관리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내 거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 중에서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손은 떠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리버커블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쟤네들이 하는 거 좀 봐가지고 내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취소하겠다. 이제 막 그런 의미가 리버커블이에요. 근데 이제 리버커블도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 놓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 시점에 이리버커블로 바뀝니다. 리버커블도 죽는 시점부터 이리버커블로 바뀝니다. 트러스트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트러스트 뭐 여러 가지 걸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별로 해당 안 되는데 거부감 생기고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러스트는 좋은 게 뭐냐면 법원의 상속 절차가 필요 없이 트러스트 만든 거는 우리가 바로 리스팅에 나오면 바로 팔 수가 있어요. 트러스트는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누가 죽었는데 자녀가 그 부동산을 바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애먹이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는 우리가 만들면 와서 이제 상담하시고 트러스트를 이제 저희가 트러스트 계약서에 포맷이 있고 거기에 개인의 이제 니드에 따라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인 및 공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는 하나의 일종의 새로운 뭐 회사 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텍스 아이디를 하나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트러스트 이름으로 등기 명의를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집이 개인 게 아니라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뀌죠. 예를 들면 뭐 트러스트를 ABC 리 트러스트 그러면 여기는 지금 트럼프 트러스트에서 ABC 트럼프 트러스트로 바뀌죠 이름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등기 조회해 봤을 때 ABC 트럼프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께 이게 트럼프 건지 아닌지 모르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 나타내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수를 자주 당할 수 있는 자본을 돈을 좀 버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트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나를 수를 했다. 그러면 이리버커블로 만들어 놨다. 그럼 나 재산 없다. 왜냐하면 내 선에서 이미 떠났는데 내 재산은 아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좋은 거죠. 사업하고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 작성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 트러스트도 뭐 스테이트에다가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가 만들어서 공증하고 사인해서 그리고 이제 텍스 아이디 이제 그것도 뭐 변호사 요것도 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죠. 검사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회사처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산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트러스트 등기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뉴욕시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2주 정도면 등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가수 나훈아 씨 같은 경우 나 돈은 많이 있고 성공을 했는데 뭐 애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애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러니 뭐 내가 위를 만들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기프트를 하고 내가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인테스테이트 프로시딩이라고 해가지고 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도 법원에 갔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피티션을. 요원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익세큐터를. 그렇지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갖다 내면 이제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족이 뭐 있다 그러면 가족을 정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뭐 별로 없다 그러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커넥션이 있는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점에서부터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결혼을 몇 번 했냐, 또 가족이 몇 명 있냐, 자식이 몇 명 있냐, 또 혼외 자식이 있냐, 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요. 미국에는 사실 뭐 한국 사람하고 좀 생각이 다르게 결혼도 보통 몇 번 하는 게 그렇고, 자녀도 여러 자녀들이 많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하고도 애 낳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차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끝나면 법원에서 이제 그 letter of administration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letter of 이것도 letter of administration이죠. 여기서는 그런 거를 주면, 그게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코트에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 변호사가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차질을 많이 하고 이래갖고 이제 재산이 축난다, 시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어차피 뭐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유언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중에 재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법원에다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팅이라고 그런 거를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뭐 그런 예로 한 뭐 한 3, 4년에서 4, 5년씩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유언 없이, 가족들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받았지만 뭐 한 4, 5년씩 이렇게 하고 재산도 많이 뺏기고 이제 거기서 나머지 받았죠. 하지만 이제 하여튼 이것도 효력 자체는 사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유언 없이 돌아간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팔고 그러려면 상속 절차가 완료되니까 이런 거는 맡으시면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팔 수가 있어요. 팔려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비용 이렇게 이제 쭉 비교를 해놨는데, 등기하는 거는 뭐 증여계약서 등기비, 세금 보고서 뭐 이렇게 작성하는 거, 유언장 작성비, 트러스트 작성비, 등기비, 그리고 이제 저거는 그 비용 자체가 법원에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재판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 비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실비가 되는데, 트러스트는 또 변호사들마다 좀 천차만별로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좀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그렇고, 또 준비 없이 사망하신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넘어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우리 부동산 협회 선생님들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어떤 거냐, 뭐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러스트였냐, 아니면 뭐 그 상속 문제가 계속되는 집이냐, 아니면 유언장이 있느냐, 아니면 뭐 등기 변경을 다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 리스팅 받으시고, 또 아니면 셀링 에이전트로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 회장님은 요거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쾌하게 아주 강의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좀 그동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좀 의문이 있었던 분들이 좀 해소가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네, 변호사님. 예. 예, 저기
그러면은 저희가 집을 리스팅을 받았을 때 예. 물론 이제 등기가 변경이 다 된 경우가 제일 빠르겠죠? 저희가 팔 예. 수가 있는 게 트러스트도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트러스트도 마찬가지고 트러스트도 트러스트도 금방 예, 갈 수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언장하고 준비 없이 예, 사망하신 경우인데 준비 없이 사망하신 경우가 제일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유언장으로 한 경우는 한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유언장도 이제 법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보통은 최소한 돌아가시고 4, 5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죠. 아, 예. 보통은 왜냐하면 법원에서 어떤 거를 하면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언장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것까지도 다 뭐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확인하고 증인 선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도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뭐 얼마냐 이런 거 신청서에다가 다 집어넣게 네. 되고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는 봐서 네. 거기 유언장에는 항상 그 executor 집행인이 적혀 있으니까 그 집행인이 처분을 해도 좋다 하는 거를 이제 그걸 letters of testament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발행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 타이틀 회사에서 그걸 꼭 요구를 합니다. 바이오 타이틀 회사에서 그게 네. 없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뭐 빨라도 한 지역마다 다르죠. 만약에 서포 카운티나 이런 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퀸즈 이렇게 해서 몇 달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유언이 있으신 분 유언으로 돌아가신 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시면 바로 집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 돌아가시면 네.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이 있다 하시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트러스트 한 후에 이 예. 시니어들의 프로퍼티 텍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가를 만들면 시니어들은 시니어 텍스 이그제미션이라고 해서 65세 되시고 그리고 또 소득이 뭐한 4, 5만 불 이하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세 50%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시니어 시니어 이그제미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모르지만 본인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녀한테 주고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그젬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다시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기 예. 그 트러스트에서 이레브커블이 있고 레버커블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중에 이레브커블의 경우는 이제 수를 당했을 때 예. 그게 예. 재산에서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까 예. 수를 안 당하는데 레버커블의 경우는 그러면은 수를 당했을 때 그게 재산으로 되나요? 그렇죠. 예. 재산으로 되고 네. 예. 레버커블은 언제든지 자기한테 떠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언제든지 예.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이레버커블을 만들고 5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네. 왜냐하면 내가 메디케이드 내년에 받으려고 바로 그 이리버컬 트러스트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의도가 이게 메디케이드 받으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적 그 사람들은 5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년은 지나면 그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리버컬 트러스트 만들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 예.
퀘스천이 들어있는데 종교 단체에 주고 싶다면 유언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혼할 경우에 이혼할 경우 종교단체 예. 그것도 뭐 유언 이혼할 때 거기다가 쓰시면 되죠. 종교단체에다가 예를 들면 내 자녀한테 50% 주고 또 종교단체 50% 주겠다. 유언에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네, 다음 질문은 시니어가 죽으면 레버커블이 어떻게 자동으로 이레버커블로 되나요? 예, 그래서 그게 레버커블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레버커블로 만들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레버커블로 되죠. 이제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동으로 네네. 이레버커블이 되죠. 그냥 취소할 뭐 수가 없으니까. 예, 다른 특별히 뭐를 신청하거나 이런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네네. 그 다음 질문은 트러스트 작성과 절차에 드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또 많이 받으시고 또 뭐 그렇게 또 많이 안 받으시는 분은 또 많이 안 받으시고 그 뭐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부부 중 배우자가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집 소유에는 두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누가 사인해서 집을 팔 수 있나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집을 소유할 때는 보통은 그 허즈번 앤드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스파우스라든지 디드에다 이름 열 때 그런 거를 보통 였습니다. 변호사들이. 그 의미는 뭐냐면 집을 소유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그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소유 형태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고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서 넘어가는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뭐 이미자 뭐 나우나 뭐 허스번드 와이프 이런 식으로라든지 뭐 스파우스 이렇게 적으면 그게 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 변호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분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분과는 사망진단서만 첨부하면 되지 그냥 혼자 사인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분이 혼자 사인하면 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없이 사망 시 자녀가 있을 때 절차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요? 준비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있으실 때 그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피티션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letter of administration이라 가지고 그것도 좀 금액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재산이 5만 불 이하나 이런 거는 빨리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좀 높아지면 법원에서 심사가 좀 강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재산 상속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또 결혼 몇 번 했는지 어떻게 아냐? 여기는 뭐 그런 게 딱 없잖아요. 한국처럼 뭐 호적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딱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요원이 없으면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법원에서 심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는 히어링이라고 해요. 히어링. 와서 너 와가지고 증명해봐라. 너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히어링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럼 뭐 변호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끝나면 서류 엮고 이러면 뭐 할 수도 있지만 몇천 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2, 3천 불에 끝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히어링하고 뭐 자꾸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면 추가로 일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 차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미리, 다음에 예. 다음 질문은 모계지가 남아 있어도 트러스트 작성이 가능한가요? 모기지가 남아있어도 트러스트 또 이제 작성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러스트만 작성한다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트러스트 작성해서 DD 이름을 트러스트로 바꾸기로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말했던 트럼프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ABC 트러스트, 트럼프 트러스트라든지 ABC 트러스트, 패밀리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그 이름으로 다 DD를 바꾸기로 원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트러스트 작성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은행에서 모르니까 아무 말 안 하지만 등기를 바꾸면 이제 은행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 허가도 안 받고 트러스트로 바꿨냐?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도 소유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나도 돈 빌려줬으니까 그 집은 내 공동재산이다. 내 재산이고 네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공동재산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모기지 잘 내고 이런 분들은 뭐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손님 중에 자식도 없고 홀로 살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서 다니시는 교회에 모든 재산을 주고 싶다는 유언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 재산이 처분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얘기하게 뭐 주정부로 간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은행 부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주정부의 unclaimed fund라고 하는 그런 데로 다 가게 돼요.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이 엄청 많아요. unclaimed fund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손님들이 뭐 한국 가기 전에 옛날에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한국 갔다 왔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여기 왔는데 그 돈을 좀 찾아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본인이 확인이 되면 뉴욕 스테이트 언클레임드 펀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신청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그 돈 찾아주죠. 그렇지만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유언장이 했는데 말로는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목사님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언 안 써놨으니까 꼭 교회에서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돌아가시고 나면. 예. 네, 다음 질문은요. 혹시 DD에 남편이 이름만 있는데 준비 없이 돌아가면 살던 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혼자가 아니라 부부하고 같이 돼 있으면 보통은 부부 이름으로 돼 있으면 허스밴드 와이프라는지 뭐 이제 그걸 법적 용어로는 조인트 테넌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부인한테 넘어가요. 그 재산이. 그래서 부인 혼자 처분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집은 결혼 전 자산이고 그러니까 남편 이름 하나로만 돼 있었겠죠? 또 다른 투자도 있는데 모두 법원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집이 남편 이름 하나로만 돼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남편 혼자 이름으로 돼 있으셨고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그거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 없는 intestate proceeding이라 해서 오래 걸리죠, 그런 거는. 네, 그렇지만 이제 와이프한테 가겠죠, 일단은.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와이프한테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법원의 판사들은 당연히 와이프한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몇 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 신고 안 하고도 애를 몇 번 낳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권리가 있는데 그 와이프한테 다 주고 나면 주라고 허가를 해버리고 나면 몇 년 있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판결 잘못돼갖고 내 재산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오래 끌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으면은 이제 법정 상속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하면은 또 예를 들어 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또 필요는 하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그 명백하게 리걸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법정 상속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정 상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처럼 그게 이제 인터스테이트 프로시딩인데 예,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여기는 좀 다르게 뭐 법적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는 호적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번 결혼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증명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의별 걸 다 증거로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에피데빅 진술서를 써갖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살았다.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교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적 없다. 뭐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히어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살았는데 나 애 낳은 적 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내 애도 재산인 권리가 있는데 왜 저 사람만 다 주냐.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 없으면 곤란하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정 상속이 인터스테이트 예, 프로시딩에 예, 예,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죠. 법정 상속이 인터스테이트 프로세딩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되는 예, 다음 질문은요. 예. 상속세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하고 상속적 측면에서 재산이 어떻게 따라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도 그렇게 아주 재산이 많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상속세가 뭐 민주당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500만 불을 한도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뭐 많지는 않죠. 뭐그 500만 불 이하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재산이 500만 불 이상이 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딱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파이낸셜 그런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 이제 회계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에스테이트 플래닝 재산의 어떤 것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죠. 그냥 뭐 하나가 좋다 이렇게 얘기가 힘들고 예. 그리고 또 네.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윌도 하고 트러스트도 하고 왜냐하면 뭐 디드 변경이 뭐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분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그렇죠. 뭐 현찰은 그냥 유언으로 하고 뭐 이런다는 그렇죠. 얘기. 예. 예, 네. 다음 질문은요. will과 power of attorney와의 차이점에서 power of attorney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 예. power of attorney의 효력이 종료되나요? 그렇죠. 왜? 예. 예, 파워 버튼이라는 거는 네,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제 집을 우리 회원 선생님들께서도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분이 집 소유주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클로징에 나오시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파워 버튼이 작성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그렇게 되시면 미리 파워 버튼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파워 버튼이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워 버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파워 버튼이 갖고는 클로징을 할 수가 없어요. 파워 버튼이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중에서 하나 뺐는데 그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하고 뭐 이런 것도 헬스케어 프락시라 그러기도 하고 헬스케어 파워로버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전에도 그 여기 저 어떤 이만호 목사님이라고 뭐 계신 분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분 따님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저 마라톤 하다가 저 그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저쪽에 노쇼 병원에서 맨하튼 노쇼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 안 시켜줘가지고 가족들은 다 퇴원시켜달라는데 왜냐면 그 의식불명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으로 계속 나오니까 퇴원 안 시켜줘요 부모라도.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의료 파워 버튼이 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러면 내 의료 행위를 대신해라 하는 건데 그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만들어 놓으면 또 그렇게 애먹여요 병원에서. 예. 네, 그게 헬스 프락시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헬스 프락시.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우리 재미부동산 폴 회장님 마지막 인사말 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참 이 부분에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부동산 가을 축제를 이 5개 주제로 하는 세미나하고 또 저희가 바비큐 파티하고 포함해서 이 가을 축제를 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1월하고 12월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큰 어떤 행사는 저희들이 지금 배드민턴 대회를 저희들이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 송년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협회에서 제 직전 회장님 던니 회장님께서 우리 라이보 쪽에 저희 아주 유능한 인력을 심어서 이 라이보와 우리 한인 에이전트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크리스티나 이 부회장께서 그동안 라이보에서 참 많이 노력도 하시고 또 저희 회원들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그 노력의 이 결실을 이번에 디렉터 저희들이 이제 보트를 10월 27일 날 합니다. 이거는 참 저희 한인 우리 부동산 이 업계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디렉터로 선임이 되면은 아주 저희들의 어떤 쾌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많은 좀 성원과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타이밍하고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에이전트들 위하고 한인 부동산 시장과 우리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행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번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네. 들어가십시오. 거기 리브 하시면 됩니다. 네.